이건 여드름과 모낭염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모낭염 재발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연 뷰티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기도 한데 습하잖아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그런가? 확실히 이맘때쯤 되면 트러블 때문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습할 때 고객님들이 여드름이라고 방문하면 열의 8은 대부분 모낭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샵에 와서 피부 관리 받으시는 것보다 홈케어로 이렇게 하라고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저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모낭염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생활 습관을 보면은 건조하니까 스킨케어 이것저것 하고 가리려고 화장은 두껍게 하는데 자극 줄인다고 클렌징은 간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몸쪽에도 모낭염이 진짜 많이 생겼어서 피부과 약이랑 로션 달고 살았었는데요. 모낭염이 나서 피부과 방문하시면 미노신이라는 항생제 처방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모낭염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완전히 없어지거나 재발까지 막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이건 모낭염과 여드름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드름은 피부 내부의 문제로 생긴 거고 모낭염은 피부 표면의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긴 건데요. 그냥 모공이 단순히 막혀서 염증이 생긴 게 아니라 모낭충이라는 확실한 세균이 원인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왕성하게 활기를 치고 다니는 건 과잉 피지, 스트레스, 열감 등의 피부 환경 문제 때문인데요. 모낭염을 그냥 봐서는 피부과 의사들도 여드름과 구분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 모낭염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려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드름은 대부분 가려움보다는 염증을 동반하니까 뜨겁거나 아픈 편이거든요. 근데 모낭염은 세균 감염 특성상 간지러운데 이 간지러운 느낌이 벌레 기어다는 느낌처럼 간지러워요. 그리고 2번째는 압출했을 때의 차이인데요. 압출을 해봤을 때 여드름 심이라고 하죠. 그런 피지가 나오면 대부분 여드름인데 만약에 짰는데 여드름 심이 없고 여드름인 줄 알고 막 짰는데 옆으로 번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종합해서 모낭염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부분도 털이 많거나 남자분들 면도하는 부분 있죠? 이렇게 세균 감염이 잘 될 수 있는 곳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아무리 먹더라도 세균 감염되는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모낭염이 다시 재발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낭염 없애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미 생긴 모낭염을 가라앉히고 근본적으로 모낭염이 생기지 않게 피부 장벽을 튼튼하고 세균을 없애기 위한 스킨케어를 하는 것, 이렇게 2가지가 될 것 같아요. 모낭염 치료는 하루 만에 없어진다? 이런 건 거짓말이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최소 일주일은 따라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고 영상 시작할게요. 이미 생긴 모낭염을 없애는 방법 첫 번째,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시는 건데요. 이거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가격대도 4,000원 정도로 저렴해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항생제 연고 바르시기 전에 꼭 선행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은 클렌징인데요. 이렇게 습한 계절에 생긴 모낭염이라고 하면은 평상시에 하는 클렌징 방법과 다르게 해야 돼요. 제가 보통 클렌징 폼으로 클렌징 하라는 방법 추천 잘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모낭염 없앨 때 클렌징은 꼭 이 방법으로 진행해보세요. 거품 메이커를 사용해서 풍성하게 거품을 내서 사용해주시고요. 40초 정도 4번째 손가락으로 거의 얼굴에 닿을 듯 말 듯하게 절대 박박 문지르시면 안 돼요. 저는 이 클렌징 폼 사용했는데요. 다른 걸로 대체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용하고 나서 너무 뽀득거리지 않는 제형으로 선택해주세요. 어떤 클렌징을 쓰냐보다 거품을 많이 내서 사용하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2번째 과정은 압출하지 않게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낭염은 짤수 옆으로 번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모낭염 있을 때는 압출하시는 거는 금지예요. 대신에 여드름인지 알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실 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1-2개 정도만 짜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3번째는 스킨케어 단계인데요. 클렌징 잘 해주셨다고 하면은 모낭염 부분에는 연고만 발라주세요. 3일 동안은 연고만, 선크림도 바르지 마시고요. 자외선 차단은 양산으로 해주세요. 보통 아침에 선크림 바르는 게 필수인 건 맞지만 유기자차 선크림을 바르면 화학 성분 때문에 모낭염이 더 번질 수도 있고요. 무기자차 선크림을 쓰면 이중 세안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더 자극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진정되기 전까지에는 화장, 선크림 전부 다 하지 말아주시고요.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피부가 조금 진정됐을 때 그때 스킨케어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토너는 아무래도 흡토나 닥토가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품 용기에 거품을 내서 피부에 얹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실 건데요. 제가 해보니까 아무 토너나 거품이 나지는 않고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 거품이 많이 나고 금방 안 사라지면 거품 토너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반대로 이렇게 흔들었을 때 거품이 안 나면 이건 거품 토너로 쓰기는 어려워요.
저는 베이직의 토너 에센스 사용했는데요.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도 거품이 잘 나고 피부 진정에 좋더라고요. 보통 토너라고 나오는 것보다 에센스라고 나오는 것들이 거품이 더 잘 났어요. 다음은 로션 단계인데요. 모낭염이라고 피부과 가면은 아마 애기들 피부염이 때 많이 처방해주는 제로이드 MD 처방해 주실 거예요. 이게 순한 편이라 피부과에서 잘 처방해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처방 없이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지만 의료기기 제품이라 인터넷 판매는 정식 판매처가 아닐 수 있어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로이드 MD 제품과 성분이 비슷한 시중에 나온 제품 바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토팜이라고 애들 바르는 크림이거든요. 이게 성분과 효과면에서 가장 비슷하고 순하더라고요. 당연히 화장품 회사마다 성분 함량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피지오겔이나 세타필 잘 안 마셨던 분들 이 제품 쓰시면은 순해서 괜찮으실 거예요. 뭐가 어떤 부분이 피부에 굉장히 좋다기보다는 피부에 어떠한 자극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 제로이드 처방 어렵다면 이 아토팜으로 대체해서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연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에스로반이랑 박트리안, 베아로반 연고 3개 다 거의 다 비슷한 성분으로 약국에서 추천해 주시는 걸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 연고 안에 무시로반이라는 성분이 기본인데 이 성분이 안 맞거나 가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모낭염 전체에 처음부터 바르지 마시고 국소 부위에만 발라서 테스트해 본 다음에 사용해 보세요. 보통 조금 가려운 정도는 일반적이지만 너무 가려우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1일 3회 최대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스킨케어가 아닌 생활습관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모낭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이것도 지켜주세요. 첫 번째는 모낭염으로 방문하신 고객님들 중에 긴 머리이신 분들은 제가 꼭 머리 묶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모낭염 생기면 얼굴이 엄청 가렵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여름이라 습해서 얼굴도 끈적거리는데 머리카락까지 만약에 붙으면 손이 얼굴에 굉장히 많이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낭염이 났다면 꼭 머리 묶으시고 최대한 손이 피부에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핸드폰,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만약에 집에 도착하면 이런 알코올 수압으로 핸드폰을 꼭 닦아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손으로 하루 종일 만진 핸드폰이니까 이 부분도 꼭 저는 지켜주고 있어요. 이 알코올 수압 대용량으로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 많으니까요. 꼭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해야 될 일 있을 때 사용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스킨케어 금지인데요. 제가 오늘도 스킨케어는 2가지만 추천드렸잖아요. 아무리 순한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화학 성분이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기더라도 2, 3일 정도 피부 관리 안 한다고 피부 더 나빠지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바르시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1-2가지만 영양 성분보다는 보습 성분 위주로 된 제품으로 발라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스킨케어 플러스 얼굴 만지지 않고 손 잘 씻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줘도 모낭염 빨리 없앨 수 있을 텐데요. 이 방법 잘 따라해서 피부가 진정되고 나시면 이제 기초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모낭염은 없어졌지만 아직 피부 장벽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다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영상 클릭하셔서 이어서 보시고 관리샵에서 피부 관리하는 법 따라해보세요.